안녕하세요. 오늘 왓칭 얘기해 볼까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뭐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상훈 저자님한테 참한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저는 엄청난 꼴초고요. 어마무시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을 끊고 싶고요. 담배를 끊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김사훈 저자님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사훈 저자님이 그럼 언제 담배를 제일 피우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피는 걸 보면 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아이고, 공주 가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눈을 흡연하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흡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시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했겠죠? 그런데 그 흡연 충동에도 끄떡없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때요? 남들이 흡연해도 안 흔들리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 끄떡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니까 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금연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때 이 아가씨는 약혼자가 있었는가 봐요. 약혼자하고 아빠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요 금연하는 당신을 보고 그 아빠와 약혼자가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상상을 했겠죠. 이제 그 현실에 가서도 친구들이나 그런 술자리나 담배 피는 자리에서 이 상상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다른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꿋꿋하고 굳건하게 그 담배를 피지 않는 모습과 또 그 모습을 아빠와 약혼자가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까지 상상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이 아가씨를 돌려보냈대요. 근데 한 달 후에 이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제 막 혈색도 좋아지고 너무 이제 막 좋아하는 상태인 거예요. 박사님, 저기 선생님 덕분에 저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또 여지없이 뭐 담배를 피고 근데 이제 딱 그랬대. 피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지만 딱 상상을 했대요. 자기가 막 응? 꿋꿋하게 금연하는데 또 그 옆에서 아빠랑 약혼자랑 막 쓰다듬어주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그거를 상상을 했더니 그게 자꾸 반복될수록 너무 이제 또 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저 술까지도 그렇게 금주까지도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 무엇보다도 당신이 금주와 금연을 했을 때 좋아할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있죠. 그럼 꼭 그들까지도 좋아하는 그 모습까지도 상상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상상 속에 청중을 등장시켜라. 이게 왜 청중이 중요하냐면요. 자, 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키스 교수가 상상 속에 청중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했더니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한테 오늘은 3분씩 자유연설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연설 리허설을 해보세요. 한 그룹에는 자신의 모습을 1인칭으로 바라보면서 리허설을 하세요. 즉 자신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한 팀은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팀에는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청중과 함께 당신이 그 강연을 하는 모습을 청중이 되어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상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자, 이제 자신감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1인칭의 눈으로 자신의 리허설을 바라본 그룹은 평균 5점 정도 자신감이 표시했고,
그 다음에 청중과 함께 자신의 리허설을 남의 눈으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본 그룹은 자신감의 평균 9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자신이 청중들과 함께 제3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1인칭 관점으로 바라볼 때보다 좀 더 객관화돼 있잖아요. 그 객관화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라볼 땐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가 좀 더 객관화해서 볼수록 더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기억도 이렇게 그 객관화를 더 3인칭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기억들도 더 효과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코넬 대학의 길로비치 교수가 그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들을 불러와서 고등학교 시절에 우울하게 보냈다는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팀한테는 고교 시절 가장 창피한 순간을 회상하는데 그거를 너의 시각으로 1인칭 시각으로 상상을 하시고 회상을 하시고 또 한 팀에게는 너의 그 고등학교 때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다른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1인칭 시각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과거에 창피했던 그 순간들을 그대로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이 그냥 떠올라 버릴 거죠. 그래서 금방 우울해졌대요. 우울해졌고 고교 시절과 비교해 지금도 사교성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 구부들의 시각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창피했던 그 순간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됐대요. 그 창피했던 순간을 그냥 친구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별거 아니었네? 그런 객관화가 더 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더욱 부풀려 보게 됐고 그래서 곧바로 이 자세는 행동으로 반영이 돼서 이 3자 시각으로 과거를 회상한 학생들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 낯선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먼저 말을 거는 등 실제로 더욱 사교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후후 털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내 안에 그 원인을 막 두고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으로써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우울함 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충분히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원점화시켜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다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죠. 그부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었네. 내가 저런 걸 가지고 우울했었네. 라고 그렇게 쉽게 객관화해서 자기 이제 안 좋은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죠. 우울증 치료도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그런 상황에서 1인칭 나의 시점으로 그 우울한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한 상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걸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원인이 있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한테 칼을 들이대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자기 자신의 칼을 들이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갈 때까지 간 암 환자입니다.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조차도 포기한,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식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서야 하는 그런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는 이것도 김상훈 저자님이 MBC 데스크 앵커였던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이 책의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 많이 봤네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MBC 기자 생활도 했고 또 뉴스 앵커 활동 세워 죄송합니다. 뉴스 앵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구촌 리포트라고 그런 이제 TV 프로를 하는데 그 기적 같은 사례가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를 일주일 만이랍니다. 일주일 만에 말끔히 털어버린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71세의 하이벨 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6년 전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식도암이 간, 폐, 척추, 흉골 등 온몸에 이미 다 퍼져버렸네요.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세요. 라고 이제 그런 선고를 받은 할머니죠. 그래서 근데 이 할머니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또 이렇게 큰 흐름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정말 죽음을 이제 맞아들이려고 집에 가서 이제 누워 있었겠죠. 근데 이 할머니는 너 나는 분명히 살 거야. 난 살 수 있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친구가 그 실로스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이 신부님은 이제 돌아가신 신부님이시긴 한데 그 보통 성자로 추앙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자까지는 못 가고 성자 바로 밑에 이제 복자로 추대됐을 만큼 추앙받는 신부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녀는 곧장 9일 기도에 들어갔대요. 그 실로스 신부님의 뼈조각이 담긴 목걸이를 줄곧 몸에 지니고 그리고 9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날과 검사 받던 날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불과 9일 만에. 어떻게 순식간에 암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정말 설명하지 못했겠죠. 의사들이 화학치료를 받는다고 이렇게 암이 다 사라질 수는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대요. 이 할머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실로소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어요. 그 모습을 실로스 신부님 앞에서 저도 쳐다보고 있었죠. 실로스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신부와 그녀 자신이 함께 제3의 관찰자가 됐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암이 사라지는 걸 그리는 것보다 효과가 몇 배나 강해졌다는 이야기다. 물론 혼자서 1인칭으로 내 몸에 암이 씻어 나간다 해도 효과는 있었겠죠.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더 증폭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주 이제 믿음이 강한 신부님이 내 암을 씻어낸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암을 씻어내는 거, 그 상상만, 그 믿음이 강한 제3의 힘을 끌어옴으로써 엄청나게 효과가 증폭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또 그 김성훈 저자님이 또 실험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실험은 그 미국 생물학자 레인이 한 실험이라고 해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를 그 똑같이 세균 배양을 해 가지고 어 음 배양 접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양 접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심리 치료사를 데리고 와서 각 그 접시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접시에는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 주세요."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네 번째는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 주세요."라고 했고, 또 다섯 번째는 "암세포들을 파괴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5가지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가장 컸던 건 어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제가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39%로 가장 그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도 지적을 했듯이 "사람의 몸은 전기 에너지 덩어리다. 온몸의 구석구석마다 에너지 물결이 흐르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에너지 물결이 고르고 균형을 이룬다. 이게 자연의 질서이다. 반면 암이 생긴 부위의 에너지 물결은 고르지 못하다. 카를리안 사진기로 촬영해보면 물결이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다르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효과가 있었던 게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 주세요." 하고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 주세요."라고는 두 개는 똑같이 21%, 그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21%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 주세요."나 "암세포들을 파괴시켜 주세요."라고 한 거는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암세포들을 파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부정어를 쓰는 건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고, 또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 주세요."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숙제 같죠.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 주세요."라고 한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갈망한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잘 통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또 키, 우리 어 현 세대의 당면 과제 키가 큰 것만으로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할 정도 세상에서 살고 있죠. 키가 8cm나 자란 대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 김상훈 저자님한테 그 인턴으로 들어온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이미 22살, 23살이기 때문에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에요. 근데 키가 168cm였다고 합니다. 근데 1년 후에 이 학생을 만났는데 8cm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168이었다가 176으로 된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님이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하나님한테 "저 키 좀 크게 해 달라고, 좀 그 정도는 들어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야, 그런 기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해.
그러니까 너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 이제 이 청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뭐라고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청년이 또 잘한 게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과 동생들도 이미지에 함께 그렸죠. 가족들도 제 키가 커지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그 금주했던 술을 끊었던 그 아가씨처럼 그 제3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죠. 이 할머니도 아까 그 암을 고쳤던 할머니도 그 신부님을 끌어들였고 이렇게 제3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되는지 그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님이 너 그런 걸 관찰자 효과라고 하거든? 그거를 너 어떻게 알게 됐니? 그랬더니 저 이래봬도 아인슈타인이 교수로 재직했던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프린스턴 대학에는 이렇게 유명한 양자물리학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달리 프린스턴 대학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그 결심을 한 것들이 있으시죠?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거를 보고 기뻐하는 가족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누구를 들이십시오. 네. 그러면은 나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봄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픈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크릿도 그랬고. 근데 웬걸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단어로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간 거죠. 어떻게?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겐 교수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취직한 장면을 상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열심히 상상한 만큼 결실을 맺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근데 취업에 성공한 상상에 빠진 학생들일수록 취직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살피기 심상화를 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살빼기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더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생각이 물질을 만든다면서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면서요. 이거 뭐죠? 그냥 상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막연히 하면 안 된다는 그 맹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살을 빼도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에 도사리는 그런 또 건너야 하는 걸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을 빼도 만약에 맛있는 게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그렇게 장애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까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막연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의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은 우리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서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 뉴욕 대학의 골비처 박사와 독일 심리학자 브란트 스타터 교수가 실험을 확인한 바 있대요. 그러니까 A, B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에세이를 12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A, B 두 팀으로 했는데 그 A팀은 그냥 놔두고 B그룹 학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세이를 쓸 생각인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쓸 작정이에요. 아빠 책상에서 아빠 볼펜 가지고 쓸 거예요.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학생은 식구들과 그 크리스마스 날 식구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후딱 해치울 거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세이를 완성한 그 날짜를 추적해 봤더니 그냥 아무 얘기 안 한 A그룹은 12월 26일까지 쓰겠다는 목표만 정해놓은 학생들은 평균 7.7일 걸려서 에세이를 완성했대요. 근데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고 했던 학생들은 평균 2.3일 만에 에세이로 뚝딱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출 날짜조차도 그 에세이를 완성했으면 7.7일 걸렸으면은 뭐 한 8일이나 9일날 제출하고 또 2.3일 걸렸으면 이제 또 뭐 근데 이제 제출하는 시간도 질질 끄는 시간이 또 달랐다고 합니다. 그 아무 말 안 했던 A팀은 그 완성시켜 놓고도 7.7일이니까 7.7일 이후로 한 5일 후에 그 에세이를 제출했고요. 그 B팀 언제 어디서 쓸 거냐 했던 그 B팀은 2.3일 만에 완성하고 4.9일 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일 하고 4.9일면 5일 날 냈다고 하니까 한 3일 후에 제출한 걸 싶으면 아무 말 없었던 그 A팀은 한 5일 후에 제출을 했고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한 게 막연한 그 생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장애물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생생함에 그 대응되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애들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애들한테도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하니 라고 그렇게 하는 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잔소리밖에 안 되고 애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텔레비전 보는 아이한테 너 저기 텔레비전 몇 분이나 더 볼 거니? 몇 분까지 보고 네 방에 가서 공부할 거니? 그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10분 동안 볼래? 20분 동안 볼래?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주는 게 아이를 그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그 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이에게 스스로 목표를 정하도록 유도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종이에 적어보도록 하는 거. 그거는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항상 우리는 종이와 펜을 갖다 놓고 그냥 은근슬쩍 그 아이한테 스트레스 안 받게 막 끄적끄적 하는 척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몇 분 후에 갈 거니? 20분 후에. 그러면 너 뭐 무슨 공부부터 할 거야? 뭐 수학 공부부터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끄적끄적 스스로 끄적끄적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음, 엄청난 효과가 100배 잔소리보다 100배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걸림돌을 미리 보면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할 때 어떻게 상상 속에 그렇게 우리 현실이
꿈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정말 둥실둥실 떠다닐 이렇게 밝고 좋기만 하겠어요. 현실은 수없는 장애물의 연속일 텐데 그래서 이 장애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상상 속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제시하고 상상을 하는 게 저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 불안증에 이제 휩싸인 학생들한테 이 어, 교수가 간단하게 해결 방법을 발견을 했대요. 시험 불안증 학생들한테 자 오늘 시험은 아주 어려운 수학 시험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죠. 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시험지를 주면서 더욱 이제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모니터에 이제 막 주의를 막 분산시키는 그 동영상을 틀어놨다고 해요. 선정 같은 거. 그것까지 다 틀어놓고 이제 이 시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한 팀한테는 자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수학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집중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동영상이 방해가 되더라도 그럴 때 수학 문제에만 집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한 팀에는 그렇게 하고 한 팀에는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시험을 잘 봤을까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그냥 무시해야지, 무시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해결책까지 그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까지를 상상했던 학생들이 더 평정심을 발휘하면서 시험을 더 잘 봤다고 해요. A팀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외면하게 했잖아요. 그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그 동영상이 신경 쓰여도 수학 문제에 더 집중해야지. 그래서 그 신경 쓰이는 장애물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만 집중해야지 하고 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장애물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억누른 거죠,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고. 그랬을 때 불안한 마음에 억누르고 목표에만 집중하려던 학생들과 목표 실현 과정에서 나타날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했던 학생들, 과연 어느 편 학생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었을까? 광고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78문제를 풀었고 수학에만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54문제만 풀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투지나 의지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 들면 오히려 효과가 난다.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의 속성 때문이다. 우리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저도 요즘 이 생각을 억눌러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잠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잠을 좀 줄여야지 했더니 지금 몸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잠을 더 잡니다. 잠을 더 잤는데도 더 피곤해요. 지금 이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비치 교수가 개발해낸 걸림돌 자동 제거 장치 이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뭐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장애물을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장애물 자동 제거 장치. 자,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난 앞으로 술을 절대 안 마시겠어 라고 하면은 효과 노. 금방 이렇게 의지로 그냥 이렇게 억누르고 하면은 의지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방 이렇게 거꾸로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의지를 잠재의식에 각인된 이 힘이 금방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마음속으로 신호를 따로 보내라고 합니다. 음주 욕구가 솟아오르는 순간 즉각 껌을 씹으면 되지라거나 음주 욕구가 솟아오르면 얼른 물을 마시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장애 충분히 그 욕구에 대해서 그 솟아났을 때 다시 우회할 수 있도록 의지로 이렇게 억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책을 미리 상상해 두면 설사 술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3자가 막 기뻐하는 모습까지 또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 결심했을 때 상상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한 건 그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쳐다보는가 하면 또 제3자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상상하고 또 그 장애물이 만약에 내가 막 다시 그런 욕구가 솟아오를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상상까지 막 하면서 그 상상을 많이 나래를 많이 펼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그게 생생한 상상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당신이 생생하게 상상한 만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